안녕하십니까. 얕지만 넓은 지식을 추구하는 덕후들을 위한 채널 액다의 주연이의 저는 액다고요. 저는 조니입니다. 007 No Time to Die가 9월 29일 개봉했습니다. 네. 저희는 그 다음날 9월 30일 조조로 아이맥스로 보고 왔습니다. 네, 다니엘 크레이그의 마지막 007이고 야로나 때문에 계속 개봉일이 밀려서 기대를 한몸에 받는 동시에 팬들의 피가 계속 말리던 바로 그 작품이었습니다. 007 팬이었던 조니는 정말 목 빠지게 기다렸죠. 네, 정말 목이 빠지고 눈이 빠지게 기다렸는데 제가 왜 이 영화가 연기가 됐는지는 단순히 극장 상황 때문이 아니라 이 영화 내에서 나온 소재, 네. 그게 약간 그런 거였죠. 생화학 무기였죠. 네네. 그래서 좀 더 민감하게 이 시국에 개봉하기 어려웠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네. 이 리뷰는 전반부는 논 스포일러 리뷰입니다. 하지만 후반부에 저희가 경고 한번 드리고 스포일러 토크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영화는 올해 액션 영화로 치면은 거의 최고의 액션을 보여주지 않았나요? 네, 저는 최근에 본 액션 영화 중에 가장 최고로 재밌고 다채로운 액션이 들어가 있는 영화라고 기억이 될 것 같아요. 네, 전반부에 아주 훌륭한 액션이 보여지고요. 저는 제목이 007 No Time to 화장실이라고 생각 들어요. 액션이 중간에 한번 갔다 왔잖아요. 네, 액션이 끝도 없이 가갖고는 화장실 각을 못 잡겠더라고요. 수많은 로케이션과 그리고 온갖 종류의 액션들이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이거 정말 좋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니엘 크레이그의 연기 역시 굉장히 볼만했습니다. 조니는 이 영화 어떻게 봤나요? 저는 일단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 생각에 공감을 못하시리라는 걸 알아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좋게 봤습니다. 네. 일단 얘기한 액션, 차도 타고 오토바이도 타고 총도 쏘고 뛰어다니다가 뭐 육탄전도 하고 그 액션들이 다채롭게 계속 이어져서 쉴 틈 없이 정말 재밌게 봤고요. 일단 크레이그 본드의 마지막 작품이라는 점에서 크레이그를 어떻게 퇴장을 시킬 것인가가 사람들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 과정도 납득 가능한 아주 감동적인 그런 퇴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랑 굉장히 반대군요. 이제 저는 영화로서 측면도 굉장히 좋고요. 사실 007 영화로서 측면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크레이그, 제임스 본드의 마무리로서도 무난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요. 스카이폴이 문제였습니다. 좋은 걸 봤죠. 네, 다니엘 크레이그의 007은 스카이폴에서 끝나야 했는데 이 작품은 기존 007 시리즈와 다니엘 크레이그 007의 오마주라던가 팬들의 코끝을 찡하게 하는 연출, 그런 것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카이폴이 다니엘 크레이그의 그리고 현대 007을 마무리하기엔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작품이 굉장히 별로고요. 영화로서는 정말 마음에 듭니다만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실망스러워졌습니다. 이게 다니엘 크레이그 007이 5편이 있었죠. 카지노 로얄, 퀀텀 오브 솔러스, 퀀텀 오브 솔러스, 그 다음에 스카이폴, 스펙터, 그리고 노 타임 투 다이인데요. 자, 조은이가 생각하는 노 타임 투 다이는 이 중에서 몇 위 정도라고 생각하나요? 3위? 3위 정도. 네. 3, 4위? 1위는 뭐 안 물어봐도 알 것 같고 2위는 뭔가요, 그럼? 2위가 저는 오히려 카지노 로얄. 네. 그리고 그 다음이 스펙터랑 노 타임 투 다이 비슷비슷한 것 같고 맨 끄트머리에 있는 작품은 딱히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저는 예. 저도 딱 3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아나 데 아르마스가 너무 좋게 나왔습니다. 너무 잠깐 나왔어 근데. 예, 좀 큰 역할로 나올 줄 알고 나중에 반전도 있을 줄 알았는데 딱 그냥 카메오 정도 느낌이었어요. 쿠바 배경이어갖고 쿠바 출신 배우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너무 사랑스럽고요, 멋지게 나왔습니다. 액션도 굉장했죠. 예, 이 다니엘 크레이그랑 아나 데 아르마스는 나이브스 아웃이라는 영화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재밌었고요. 결정적으로 아나 데 아르마스는 거기서도 살짝 덜렁거리는 역할로 나오고 여기서도 덜렁거리지만 또 일할 땐 또 확실히 그런 역할로 나왔는데, 확실히 이 배우는 좀 이런 덜렁거리는 캐릭터로 좀 나와야 백치미가 살짝 들어가야 매력이 터져요. 예, 그래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서브 본드걸 있죠? 지나가는 서브 본드걸 같은 느낌이라서 식상할 수가 있었는데 또 이런 또 백치미가 있어갖고
아 정말 괜찮아서 전 이 영화 최고의 수학은 아나 데 아르마스로 꼽고 싶습니다. 저는 그 액션씬만 잘라서 올린 클립이 유튜브에서 굉장한 조회수를 기록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아직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하나 제시를 해드리자면은 일단 액션 영화로서는 합격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007의 액션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고요. 고전 007 액션과 현대 007 액션이 정말 잘 조화가 이루어져서 시원한 액션 영화를 기대하신다. 무조건 보러 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오히려 이 007 시리즈 앞에 걸 난 잘 모르는데 이걸 또 볼 수 있나 하는 그런 부담감이 좀 있을 수 있는데 반대로 그냥 머리를 비우고 액션만 보러 가도 괜찮은 영화가 나온 것 같기도 해요. 개인적으로는. 네. 액션의 측면에서는 합격이고요. 자 그럼 007 영화로서의 측면을 봐야겠죠. 다니엘 크레이그 007의 마무리니까 우선 긍정적인 측면은 조니가 한번 얘기해 주시죠. 007 영화로서 007 영화에서 들어가야 되는 요소, 필수 요소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넣어놓으려고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특히 반가웠던 거는 큐가 굉장히 분량을 많이 가져가면서 새로운 무기에 대한 브리핑을 하는 장면이라던가 아니면은 큐가 계속 무전을 하면서 데스크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한다던가 큐의 역할 그리고 머니페니의 역할 그리고 M이 해야 되는 역할들을 이번 작품에서는 꽤 이전에 봤던 007들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잘 구현을 해주지 않았나. 근데 제가 구현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게 올드 팬들 입장에선 반갑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저는 반갑게 느낀 편인데 또 다른 올드 팬들의 관점에서는 이거 예전에 했던 거를 그대로 오마주만 한 그런 작품이 될 수도 있어요. 상당히 성의 없어 보이는 그리고 아직까지도 크레이그 다니엘 이제는 007로서 제임스 본드로서 인식이 잘 되고 있는데 아직도 이전 작품을 이렇게 오마주해가면서 따라가야 되나라는 그런 의구심이 생기시는 올드 팬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호불호가 갈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반가운 장면들도 많았고 만족스러운 장면들도 많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안 좋은 측면을 제가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 영화는 전반부는 훌륭했습니다. 전반부는 야 이거 확실히 스펙터는 뛰어넘었는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후반부로 갈수록 심파극이 펼쳐지는데요. 물론 이 심파극 같은 경우에는 제임스 본드에 대해서 얼마나 감정을 이입하느냐에서 갈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호불호의 요소기 때문에 딱히 나쁘다고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저는 이 영화를 두 가지 측면으로 기다렸거든요. 하나는 올 여름 좀 이제 여름은 지났죠. 어쨌건 여름 블록버스터의 측면과 다른 하나는 007 시리즈로서의 측면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007 시리즈의 마무리서의 측면이죠. 일단 블록버스터로서는 성공을 했고요. 그럼 007 시리즈로서는 어땠느냐? 약간 오호가 좀 갈릴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영화는 다니엘 크레이그라던가 007뿐만 아니라 그 제임스 본드 그 자체에 대한 예우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영화 제작 중에 논란이 있었던 게 흑인 여성 007이 나올 것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팬들이 술렁였었죠. 특히 PC에 대한 불안감이 컸고요. 하지만 이거는 기우였습니다. 기우였고 그 다니엘 크레이그 제임스 본드에 대해서 예우가 정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좋았고요. 고전 007 시리즈에 대한 오마주라던가 007 팬들이라면 좋아할 만한 오마주가 정말 많습니다만 마무리로서는 아쉽습니다. 괜찮은 마무리였어요. 괜찮은 마무리였는데 문제는 스카이폴이에요. 결국 스카이폴이 너무 잘 나왔고요. 스카이폴로서 다니엘 크레이그의 007은 마무리져도 됐고요. 그게 제 생각엔 최고의 마무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고 스펙터가 나왔고 이 작품으로 마무리 졌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저는. 그래서 스카이폴을 정말 재밌게 보신 분들에게는 그리고 스카이폴이 007의 마무리로서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영화는 굉장히 허전하고 아쉽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끝나고서 이게 끝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쉬운데 왜 그런지는 저희가 스포일러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자세한 거는 스포일러 리뷰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당부의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뭐 제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시원하고 빠른 액션 같은 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보러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오랜 기간 동안 007 시리즈에 대한 애정이 깊고 스카이폴을 재밌게 보셨으면 가서 좀 실망하실 수도 있고 그런 영화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마음에 드는 영국식 신파였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액단은요? 저는 스펙터 때도 그랬는데 제가 스펙터를 엄청 실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스카이폴 때문에 기대감이 상승한 상태에서 봤기 때문에 스펙터를 실망했던 거였거든요. 기대하고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말하면 기대 안 하고 보면 꽤 괜찮은 영화라는 거지. 네,
그렇죠. 네, 스카이폴이 없었다면. 네. 자, 그럼 이제 스포일러 토크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자, 영화 아직 안 보신 분들 이제 뒤로 가기 누르시고 영화 보신 다음에 이 뒷부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 영화는 최초로 펠릭스랑 007의 죽음이 묘사가 됩니다. 네, 이게 오호가 굉장히 갈릴 것 같은데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펠릭스가 죽든 007이 죽든 전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보수적인 팬들에게는 이게 거의 스타워즈의 루크가 죽은 것 급으로, 그쵸, 다스 그쵸. 베이더가 죽은 것 급으로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 같긴 한데 존이는 어떤가요? 저는 이번 작품에서 가장 처음으로 가슴에 와서 박히는 게 펠릭스 라이터의 죽음입니다. 네. 근데 펠릭스의 죽음 자체는 얼핏 보면은 굉장히 가벼운 죽음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요게 제임스 본드라는 인물, 이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에 대해서 좀 집중 조명하는 영화였기 때문에 네. 제임스 본드가 가장 신뢰하고 좀 티격태격하지만은 믿음이 있는 사람. 제임스 본드는 사람을 잘 안 믿잖아요. 그쵸. 근데 그 중에서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 같은 느낌이죠. 근데 윈터 솔저의 죽음을 이번에 다루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제임스 본드가 한 번 더 각성을 하고 이제 이 인물 안에서 어떤 갈등이 새롭게 생기거든요. 펠릭스라는 캐릭터가 죽음으로 인해서 다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임스 본드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이 펠릭스가 죽는 방식에 대해서도 되게 가볍다라고 제가 방금 얘기를 했는데 그게 요원으로서 어떤 CIA 요원이잖아요. 비밀 요원으로서의 죽음, 비밀 요원으로서의 최후는 그렇게 가볍게 죽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전 작품에서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것도 봤죠, 친구가. 네. 네, 그런 것처럼 좀 가벼운 죽음일지 모르겠지만 제임스 본드 개인으로서는 엄청 무겁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준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베스퍼 린드의 죽음이랑도 굉장히 조금, 유사하죠. 유사한 형태로 돼 있어서 그런 제임스 본드의 내적 갈등, 트라우마 같은 거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동기로서 제임스 본드가 왜 첩보 생활을 그만두고 다 이제 내려놓고 이제 와서 다시 M이랑 같이 일하게 되는가에 대한 저는 항상 캐릭터의 동기부여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이 동기는 확실하게 만들어줬다. 그런 부분에서 좀 괜찮은 플롯이었던 것 같아요. 액단은 어때요? 저 같은 경우에도 펠릭스 죽음은 조니 의견에 아주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더불어서 제임스 본드의 죽음도 뭐 어차피 다음 007 나올 거니까 그리고 이제 다니엘 크레이그의 007의 끝이라는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감정선을 건드리는 연출이 어땠느냐 저는 그다지 별로였습니다. 예. 예우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예우를 안 한 건 아닙니다만 계속 제가 스카이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스카이폴에서 이미 완숙미가 있었기 때문에 스펙터라던가 노타임 투 다이는 경박하다고 좀 느껴집니다. 예. 필요 이상으로 질질 끈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제임스 본드, 다니엘 크레이그의 007 퇴장은 스카이폴이 가장 이상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별로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이번 영화에서 좀 집중한 거는 제가 얘기했듯이 007로서 요원으로서의 제임스 본드가 아니라 제임스 본드라는 그 사람, 이 사람에 되게 집중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제임스 본드를 관객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평가가 굉장히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저처럼 그냥 덮어놓고 좋아하는 이런 무지성 팬들은 좋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또 다르게 생각을 해봤을 때 제임스 본드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를 보여주는 거는 사실 스카이폴에서 엄청나게 극찬을 했었던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스카이폴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작품에서 보여준 모습은 좀 모자란 게 아닌가. 그때랑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굉장히 가족적인 드라마를 집어넣었죠. 근데 가족적인 드라마 저는 원래 신파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도 제임스 본드가 이렇게 행동해야만 하는 동기로서 가장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넣어줘서 저는 이것도 만족스러웠습니다. 007 시리즈는 오래됐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해요. 그거는 동의하고요. 그래서 가족적인 문제를 끌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나온 게 스카이폴과 스펙터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카이폴 정도의 가족 묘사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직접적으로 딸이라던가 아내가 묘사가 되는 거는 계속 강조하지만 경박하다. 경박하다. 완성미가 떨어졌다. 이거는 스카이폴에서 완성된 제임스 본드가 다시 흔들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영화 끝나고 했던 얘기가 조니가 했던 얘기가 굉장히 기억에 남았어요. 새로운 007에 대해서 우려했던 것과 다르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조니가 거기서 제임스 본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줬죠. 한번 해주시죠. 서아프리카 이민 여성 007 새로운 007. 네, 새로운 007의 등장으로 우려했던 점들이 많았는데 이 캐릭터가 실제로 영화 중반부까지 007이라는 코드 넘버를 가져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건방지게 행동하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제임스 본드는 007이라는 코드 넘버를 뺏긴 상태가 되고 그냥 제임스 본드라는 인간으로 이제 중반부까지 쭉 진행을 하는데 저는 그 타이밍에 어떤 걸 느꼈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거는 007 요원으로서의 제임스 본드가 아니다. 나는 제임스 본드를 좋아하는 거구나를 거기서 느꼈습니다. 007이라는 건 그냥 극 중에서도 얘기했듯이 그냥 넘버일 뿐이에요, 사실. 네. 그냥 그 소속이고. 근데 그 소속돼서 멋지게 활약하는 요원으로서의 모습도 멋있지만 지금까지 저는 제임스 본드라는 인간한테 좀 더 애정이 생기고 더 이 캐릭터를 좋아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확인해주는 시간으로서 007이라는 넘버를 잠깐 뺏어간 거 좋았고 나중에 가서는 결국은 007을 돌려줍니다. 돌려주는 장면. 007 요원으로서의 그런 가치. 제임스 본드는 007로서 어울리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그 새로운 흑인 여성 007에게 인정받는 그 순간에 약간의 카타르시스가 느껴지죠. 그래서 이번에 나온 새로운 007이라는 캐릭터의 장치는 아주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MGM이 우리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니들 무슨 걱정하는지 알아. 근데 우리 그거 알고 있고 안 그럴 거야. 알겠지? 딱 이런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안도가 되더라고요. 차기 007이 흑인 007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도가 됩니다. 007이 아니라 제임스 본드 그 캐릭터에 대해서 MGM이 아주 잘 인지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메시지 보내는 거였기 때문에 예,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작품의 또 다른 아쉬운 점은 역시나 제가 스카이폴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악당이고요. 스펙터를 제가 정말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악당입니다. 사실 이건 뭐 스카이폴이 좀 유별난 거고요. 007 시리즈 악당은 언제나 평면적이고 중이병적이고 말이 많고 본드에게 결국에는 정말 쉽사리 무너지는 캐릭터들이었습니다. 007 시리즈의 정통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난을 하기 싫습니다만 이것도 결국은 또 스카이폴 부스가 되는데 스카이폴에서 우리는 이미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봤거든요. 하지만 도로아무이 타불이 됐단 말이죠. 스펙터에서 그렇게 많이 발전하지도 않았고요. 좋은 배우를 데려다 썼는데 그래서 아쉽습니다. 그 마틸다였던가요? 마틸다 중간에 보내는 것도 그렇고요. 얘 뭐야 도대체? 악당 빌런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은 두 가지 빌런이 나오죠. 두 명의 빌런이 나오죠. 두 명의 빌런. 한 명은 블로펠드. 네. 한 명은 이름 뭐죠? 에오. 사핀. 그래서 블로펠드랑 사핀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하나씩 짚어보죠. 블로펠드는 어땠어요? 블로펠드는 오히려 전편보다 나았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분량이 적은 건 아쉽습니다만 진작에 이게 블로펠드가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 아니었나? 조커와도 비슷한 모습. 존이 생각은 어떤가요? 저도 블로펠드가 이번 작품에서 해줘야 될 일을 제 기대 이상으로 해줬다라고 느꼈는데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뭐냐면은 제임스 본드를 죽이네 살리네 이 단체를 통해서 이 세계 정복을 한 해 만에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제임스 본드의 숙적으로서 제임스 본드라는 인물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심하게 파멸을 시킬 것인가 고민한 티가 나요. 네. 그 안에서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겠어. 그래서 결국 선택한 거는 자기가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제임스 본드를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파멸을 시켜놓는 아주 빈껍데기의 인간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말빨로 제임스 본드를 조지는데 저는 굉장히 할 일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핀 같은 경우에는 어땠나요? 사핀이 예고편에 나온 장면들은 다 좋았어요. 예고편에 나오지 않은 장면들이 좀 다 별로였어. 네. 오프닝 시퀀스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근데 생각보다 닥터 노를 계승했다, 닥터 노를 오마주했다라고는 하지만 닥터 노랑 막
엄청나게 그렇게 비슷한 구석이 많은 건 아니고요. 오토밀도 달고 좀 철봉 못 잡아갖고 자꾸 그래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오마주는 됐지만 사실 원래 닥터노가 중국계 백인이었는데 이번엔 뭐 아예 일본풍이 됐어요. 네. 감독 탓이야? 감독이 일본 좋아해서 그래? 아 이게 근데 007 시리즈가 원래 오리엔탈리즘이 굉장히 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많이 받더라고요. 약간 일봉성에 대해서. 근데 사실 저는 그게 크게 의미 부여는 안 하는 게 어차피 고전 007 시리즈가 이랬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아무튼 그거는 그렇다 치고 사실 오마주를 어느 정도 했다 뿐이지 뭐 딱히 기존작의 닥터 노랑은 크게 상관이 없는 캐릭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 사람이 제임스 본드를 파멸시키는데 블로펠드만큼 지대한 역할을 끼쳤느냐, 사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쉬운 거는 이전의 닥터노를 생각하면 굉장히 머리도 두뇌도 명석한 빌런이지만 동기도 동시에 명확하고. 피지컬도 굉장했단 말이죠. 네. 근데 요번에도 두뇌는 명석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심리전으로 사람을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 갉아먹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그거는 사실 앞에서 블로펠드가 이미 제임스 본드한테 했기 때문에 예방주사를 한번 맞고 나서 이제 사핀한테 와서 당하는 공격은 조금 약하게 느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결국은 그냥 가족 인질로 잡고 찌질거리다 죽은 거밖에 안 되죠. 그냥 그렇다라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좀 생각보다 기대보다는 약한 빌런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007 영화, 정확히 말해서 마지막 다니엘 크레이그 007 영화인데 그 측면에서 어떨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존이는 어땠습니까? 저는 인간 제임스 본드로서 이런 아픔을 겪었고 이렇게 딛고 올라와서 이렇게 성장을 했다라는 거를 다 보여주고 퇴장한 건 좋아요. 근데 진짜 죽을 필요까지 있었나? 아, 그쵸. 그건 좀 의아한 게 사실 007다운 엔딩은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계속 봤거든요. 근데 영화 보고 마지막 장면에서 추모를 하죠. 추모를 하고 이제 남은 사람들끼리 에미랑 이제 그 정보국의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추모를 하고 그 다음에 모히또 같은 데서 이렇게 몰디브 한잔 하면서 싹 이렇게 살아있었구나 하는 그런 느낌으로 살짝 보여주고 끝날 줄 알았어요. 사실 제임스 본드가 그렇게 쉽게 죽을 인물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엔딩이 아닐까 싶었는데 확실하게 퇴장을 시킨 거 보니까 좀 이럴 필요까지 있었나 싶기는 하고요. 아무튼 마지막 편에서 제임스 본드라는 사람을 충분히 잘 보여주고 퇴장한 거 자체는 좋았지만 죽일 필요까지는 없었던 것 같다가 제 결론입니다. 액단은요? 저희가 그때 라이브 때 그 얘기를 했었죠. 다니엘 크레이그의 007은 007의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시작은 카지노 로얄이고요. 끝은 스카이폴이었습니다. 스카이폴에서 이미 노쇠하고 한물 가고 정말 힘들어하는 007의 모습을 우리가 봤단 말이죠. 그래서 레저렉션을 했죠. 하지만 이 플롯이 마지막 영화의 플롯이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불만인 겁니다. 007이 그렇게 한물 갖고 가야 하지만 결국에는 부활해서 돌아올 것이다. 그런 형태의 서사로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이번 작품은 그냥 뭐 스카이폴 성공했네? 한 편 더 찍읍시다. 한 편 더 찍읍시다. 그러다가 마무리는 줘야겠네? 그렇게 마무리 지은 느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냥 다니엘 크레이그 007이 그럭저럭 끝났다는 게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원래는 레전드로 나오면서 끝날 수 있었는데 네, 다니엘 크레이그 007 3부작 스카이폴로 전설이 되어 끝나다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러기엔 너무나 큰 돈이었고요. 그럭저럭 007 끝났다 이게 전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럴 거였으면 마무리 한정으로 스카이폴을 이 영화가 발끝이라도 따라갔어야 됐어요. 근데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쉬운 마무리입니다. 원래 끝나야 될 때 제대로 안 끝나고 박수 칠 때 못 끝내고 질질 끄는 영화들이 뭐 대부분 그렇죠. 네. 그 느낌이 들어요. 다크나이트 3부작이라던가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던가 그런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작품들을 봤을 때 참 가슴이 벅차고 시원섭섭합니다. 근데 본작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감독의 역량과 배려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007 노 타임 투 다이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액다 앤조니의 전 액다였고요. 저는 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